이리 보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 이미 육지에서는 한양을 함락하고 평양으로 밀어붙이며 기세 등등 아주 올라갔는데 이순신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바다에서 완전히 보급로가 차단됐으니 놈들의 속이 뒤집히지 않을 리 없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의 이름만 들으면 이가 갈리고 머리 끝까지의 피가 솟았어. 분노에 미친 그는 마침내 일본 최고의 수군 장수인 와키사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에게 비밀리에 작전회의를 열라고 명했지. 놈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순신을 반드시 박살내고 바다를 열어라. 세 장수는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모의를 했지. 와키사카는 눈매가 매섭고 성격이 괴팍한 자였고, 구키는 수군 전술에 탁월한 지휘력을 가진 냉철한 놈이었어. 가토는 저돌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지. 세 사람 모두 나름 일본 최정예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순신이란 이름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어. 와키사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 이순신이란 놈 때문에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번엔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구키도 매서운 눈빛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맞장구를 쳤지. 한 놈에게 얼마나 더 당할 텐가. 우리 셋이 힘을 합쳐 그자의 목을 반드시 베어내자. 가토는 칼자루를 주며 강하게 탁자를 내려쳤어. 놈은 이미 우리를 자극할 만큼 자극했다. 이번엔 반드시 저 이순신을 없애고 조선의 바다를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결의가 굳어진 일본 수군은 무려 115척이나 되는 막강한 대함대를 꾸렸어. 그들이 지휘하는 함대는 위압적이고 무시무시했지. 마치 바다를 뒤덮는 검은 구름처럼 거대한 규모였어. 새 외놈 장수들이 이끄는 거대한 전선은 이순신이 머물고 있는 여수 본영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이 지나가는 바다엔 짙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고 전우는 한층 더 무겁게 조선을 짓눌렀어. 평강은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순신 곁으로 달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 용간! 외놈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각 잡고 오는 모양이야. 우리 어떡할 거야?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 그는 늘 그렇듯 침착한 얼굴로 지도를 조용히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 그래, 오는 놈들은 보내줄 필요가 없지. 제대로 붙어서 놈들을 완전히 수장시키면 될 일이다. 평강은 그런 이순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어. 그의 침착한 모습이 다시금 평강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어. 151호척의 외놈 대선당이 몰려오는 그날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조선의 바다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폭풍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제 앞바다를 지나던 척후선이 숨가쁘게 달려와 급보를 전했어. 장군님! 외놈들 함대가 거제 부근을 지나 여수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게는 10여 척에서 많게는 30여 척까지 되는 듯합니다. 거기에 더해 육지에서는 외놈들이 금산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 그야말로 놈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듯 압박해오는 형국이었어. 평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통을 커뜨리며 이순신을 향해 다급하게 물었어. 영감! 이 미친놈들!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조이는데? 뭐 할 거야? 설마 그냥 보고만 있을 건 아니지? 이순신은 잠시 침묵한 채 지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 그는 이윽고 고개를 들어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놈들을 보고만 있으면 이순신이 아니지? 걱정하지 마라. 저놈들 목은 모두 내가 직접 벨 테니까. 군사들, 당장 추진 준비를 해라. 이순신 바로 돌덕대를 편성하며 명령을 내렸지. 좌기선 돌격장은 극대공간 이기남이 맡고 우기선 돌격장은 극제공간 박이량에게 맡긴다. 중부장은 어영담이 맡고 좌측 후장은 정운이 다시 맡도록 해라. 그의 명령은 빠르고 간결했어. 병사들은 지체 없이 각자 배치된 위치로 달려갔고 추진 준비가 순식간에 이뤄졌지. 대장선 위에서 이순신은 망토를 펄럭이며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어. 그의 얼굴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단호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지. 평강과 온달도 단연히 그 옆에 함께했어. 평강은 조총과 바로검을 단단히 쥐고 이순신의 곁에 섰고, 온달은 이미 전투의 광기를 준비한 듯 눈동자를 붉게 빛내며 검을 만지작거렸어. 평강이 밝게 웃으며 이순신을 바라봤어. 영감, 준비됐지? 이번에도 죽여주자고. 이순신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대답했어. 그래, 이번에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수장시켜버리자. 평강과 온달 그리고 이순신의 분사들이 탄 대장선은 그렇게 결의에 찬 환호와 함께 출항했어. 놈들과의 또 한 번의 격렬한 전투가 곧 펼쳐질 바다 위로 짙은 전운이 몰려들고 있었지. 다시옴을 떠난 이순신의 함대는 7월의 무더운 열기 속에서 푸른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나아갔어. 7월 4일, 이순신 함대는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전라우수사 이역기의 함대와 여수 앞바다에서 합류했지. 두 함대는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며 서로의 기세를 북돋았어. 7월 5일, 이순신과 이역기 두 장수는 병선 위에서 밤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열었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지도를 펼쳐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지. 평강은 두 장수의 신중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순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늘 놀라웠으니까. 다음 날인 6일 이른 아침, 이순신과 이역기의 함대는 다시 여수를 출발해 노량 앞바다로 향했어. 이윽고 노량에서 기다리던 원균의 함대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지. 평강은 또다시 그를 향해 눈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 저 등신 같은 자식은 언제 봐도 짜증나네. 이번엔 튀지만 않으면 좋겠다. 7월 7일 오후, 이순신에게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어. 장군님, 외놈 함대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쯤 거제 영등포에서 견내량으로 들어와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보고를 받자마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지. 그의 입가엔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고, 평강은 그 모습을 보며 흥분했어. 7월 8일 이른 아침, 이순신과 이역기 원균의 연합함대 56척은 거침없이 견내량 바다를 향해 진격했어. 거제 견내량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외놈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이 선봉으로 나왔다가 우리 함대의 위용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그대로 도망쳐 버렸어. 와, 저놈들 겁먹었나 봐. 뭐이 그릇 빨라? 평강이 웃으며 소리쳤고 병사들도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정찰선을 보내자 곧 적들의 정확한 규모가 보고되었어. 적선
총 73척입니다. 큰 배 36척, 중간 배 24척, 작은 배 13척이 대열을 벌리고 정박해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순신의 눈빛은 차가워졌지. 천원들, 이번엔 숫자가 좀 많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왜군의 대열 속에서 전함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나선 건 일본 수군 최고의 자존심, 와키사카 야스하루의 부대였어. 그의 전함들은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 이순신은 조용히 칼자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 전군, 전투, 준비! 평강과 운달도 대장선 위에서 결의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 평강은 이순신의 옆에 딱 붙어서 칼과 조총을 번갈아 잡으며 웃었어. 이번에도 우리가 저 미친 외놈들 다 쓸어버리자고? 그렇게 견내량의 바다는 다시금 격렬한 포성과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순신은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어. 견내량의 좁은 수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암초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크고 무거운 판옥선이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오히려 위험만 가중결 수 있었지. 이순신은 현명하게도 놈들을 팍 트인 한산도의 넓은 바다로 유인해 결전을 벌이고자 했어. 그때 원균이 지도를 가리키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아니, 굳이 바다로 나갈 게 뭐 있습니까? 견내량 좁은 데서 놈들을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포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은 순간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대요. 그런 좁은 곳에서 포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놈들이 들이닥치면 우리 함대가 오히려 큰 곤경에 빠질 것이요. 원균은 콧방귀를 끼며 목소리를 높였어. 어허, 이순신 장군. 전략이란 것은... 그때였어. 가만히 듣고 있던 평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갑자기 검을 번쩍 빼들고 분노에 차서 원균에게 달려들었어. 야! 이 등신 같은 새끼야! 평소엔 겁먹고 내떼기만 하던 자식이 이제 와서 전략같이 소리하고 앉았네? 오늘 네 대가리를 뽑아버린다니까! 평강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전략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 경사들과 군관들은 놀라서 멀찍이 물러섰고 온달은 다급하게 평강의 허리를 붙잡으며 소리쳤지. 야, 평강아! 진정해. 사람 많잖아. 하지만 평강은 이를 악물고 원균을 향해 칼을 겨누며 눈을 부릅떴어. 원균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평강을 향해 비겁하게 주멀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 저런 미친년이... 결국 원균은 평강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눅에 들어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렸고 전략회의장은 어색한 침묵과 낮은 웃음소리로 어수선해졌어. 이순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평강의 어깨를 다독였어. 발행이야. 네 마음은 안다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하는 법이니라. 평강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순신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투덜거렸지. 영감, 저런 놈은 진짜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그때 이혁기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 뭐 아무튼 원균의 의견은 무시하도록 하고 장군의 계획대로 놈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포진을 펼칩시다. 병사들은 웃음을 참으며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고
이순신은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지. 한산도의 넓은 바다가 이제 곧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